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오는 3월 열리는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세부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전북 지역 기관장들과 정치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고전을 읽으며 더욱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이단 신천지 계시록의 실상을 반증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동성애 옹호 정책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출범한 글로벌 감리교회가 1년 반 만에 4,200개 회원교회를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해마다 진행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올해의 예배 주제를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으로 정하고 올해 부활절을 교회와 사회 회복의 계기로 삼자고 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 부활, 민족의 희망, 부활, 생명의 복음.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을 2달여 앞둔 현재 올해 연합예배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지난 9일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세부 계획과 대회 준비위원회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앞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이강춘 사무총장을 각각 대회장과 준비위원장으로 위임한 가운데 세부 분과위원회까지 조직 구성을 마쳤습니다. 총 71개 교단이 참여하는 올해 예배 주제는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부활의 의미를 선포하며 이번 부활절을 교회와 사회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부활절 예배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오는 3월 31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진행되며 설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맡게 됩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2월부터 각 분과별 모임을 갖고 예배 순서와 주제 해설 등 세부 내용을 다질 계획입니다. 또 예배가 있는 3월 마지막 주 사전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할애회에서는 교계 목회자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장들과 정치계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전북 지역 기관장들과 지역 정치계 인사들이 함께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관장,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독 언론계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한국 기독교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는 좋은 일을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 지역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지역이 축복의 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사에 나선 김관현 전북도지사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항상 함께 응원과 섬김으로 애써주신 전북 목회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전북의 독자적인 권역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할애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각계 기관 인사들은 나라와 평화통일, 지역 복음화와 전북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굿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책 읽기, 성경 읽기를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고전을 읽으며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책을 읽고 또 해설을 들으면서 더욱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의 한 세미나실. 읽기 클럽에 모인 참가자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가져와 교수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함께 주어진 자료를 읽으며 소설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이들은 한국 장로교 출판사가 숭실대학교 김혜건 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소설 읽기 참가자들입니다. 8주간 진행되는 책 읽기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3편을 읽습니다. 김혜권 교수님과 함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시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모임의 주제가 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칼 바르트 등 20세기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또한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소설에 녹여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특히 소설 죄와벌에는 성경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전 멘토 김혜건 교수는 함께 고전 읽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비참하게 일그러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독교적 시각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체득하고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저는 이 소설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책을 읽고 강연을 듣는 것 외에도 작품 속 신앙과 문학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의지로 읽기는 힘든데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읽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읽기 클럽은 8주간의 모임을 정리해 책으로도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신천지계시록의 실상을 반증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육체가 영생한다고 주장하던 이만희 교주의 나이가 93세를 넘으면서 신천지교도 70%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상협은 한국교회가 이탈자들의 회심을 돕기 위해 신천지계시록 반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협회는 고령의 이만희 교주가 사망한 이후 이탈 교도들이 신천지의 실상을 반증해줄 교회를 찾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각 사역지에서 신천지 계시록에 대한 반증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미나는 오는 23일부터 4차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상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의 대안으로 보수 감리교단이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교회 4,200곳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5월에 출범한 글로벌 감리교회 GMC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81개 회원교회를 확보했습니다. GMC 관계자는 현재 회원교회들은 대부분 UMC를 탈퇴한 교회들이지만 타교단이나 초교파, 독립교회 등 다양한 배경의 교회들이 모였다며 오는 4월 개최될 UMC 총회 이후 더 많은 교회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단인 UMC는 지난 수십 년간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허용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에서 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무력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형 미국항공우주국 나사를 벤치마킹한 우주항공청이 힘겹게 첫 발을 뗐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제출 9개월여 만에 마지막 문턱을 넘었습니다.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모든 부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감독을 받습니다. 5월 말 개천까지는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 수급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을 경우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은 신속통합 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에서 6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야구를 보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할 예정입니다. CJ ENM이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료 결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으로 봐야 합니다. 8일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CJ ENM이 2024년에서 2026년 시즌 프로야구 뉴미디어 유무선 중계권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중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TV 중계권과 온라인에서 시청하는 뉴미디어 중계권입니다. KBO는 두 가지 권리를 별도로 판매합니다. TV 중계권은 지상파 3사가 이번에도 재계약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미일 등 48개국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현지 시간 9일 북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인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북한은 근래 러시아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복수의 발사대를 제공했으며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과 6일 북한으로부터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이번 주 국제법정에 서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국제사법재판소가 몇 주 내에 전쟁 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 심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오는 11일에서 12일 열립니다. 남아공은 84쪽 분량의 소장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행위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라는 임시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의 제소에 격하게 반발하면서도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치안 악화 상황을 맞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 접경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에콰도르는 지난 7일 최대 범죄단체 수개의 탈옥에 대응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갱단원 주도의 폭력과 소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장기한의 방송국 난입, 경찰관 피랍, 대법원장 자택 주변 폭발물 테러 등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 9일 알베르토 오타룰로 페루 총리는 에콰도르와 접한 북부 국경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 병력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에콰도르 폭력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에콰도르에는 현재 6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독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자 정부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스페인 정부는 10일부터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재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 의료기관 내 착용 의무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자 6개월 만에 이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눈비는 그쳤지만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경북 지역까지 먼지가 밀려가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시작해 반짝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당시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판결과 달리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일부 교회가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당시 한국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라 사회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상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이번 재심리로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